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반반 결혼이어도 시댁을 위해 여자가 희생해야 한다는 예비신랑에게 시원하게 파혼을 선언했다는 여자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9살 말단 공무원 여자입니다. 제가 잘못한 것이 있는지 여러분들께 묻고자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저와 남친은 둘 다 공무원이고 같은 직종에 있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저희 결혼에 대한 지원은 누구에게도 받지 않았습니다. 둘이 모은 돈으로 투룸 전세였고 혼수는 제가 자취하며 쓰던 것들로 최대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 때문에 결혼은 없던 것으로 하게 되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셔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엄마 이렇게 함께 살았습니다. 저는 외동이고요. 몇 년 전에 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고 저희 집은 명절에 외할아버지 차례를 지냅니다. 외할아버지는 저에게 아빠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결혼 후에도 명절 차례뿐만 아니라 외할아버지 기일의 제사에도 꼭 참석을 해서 외할머니 엄마와 함께 제사 음식도 하고 제사도 지내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해서 만약에 명절에 시댁에 있어야 해서 노쇠하신 할머니와 엄마가 둘이서 쓸쓸하게 차례를 지낸다고 한다면 저는 못 견디게 슬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친에게 이런 사실을 다시 한번 전부 말하고 명절 2번 중에서 한 번은 시댁에 가고 한 번은 친정에 가자 이렇게 얘기를 꺼냈습니다. 남친은 명절에는 시댁에 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저는 남친에게 그럼 명절 당일 우리 각자 집으로 가서 차례를 지내는 것이 어떨까 하고 제안을 했습니다. 어차피 차례는 명절 당일 아침 일찍 지내는 것이니 내가 할아버지 차례를 지내고 바로 시댁으로 가겠다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다음 명절에는 남친이 시댁에서 차례를 지내고 바로 저희 집으로 오는 것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참고로 저희 집과 남친 집은 40분 거리입니다. 남친은 제 얘기를 듣고 명절 당일에는 시댁에 와야 한다고 딱 잘라 말하더라고요. 저희 할아버지 기일에 제사는 지내더라도 명절에는 시댁 차례를 지내라는 말이었어요. 명절 당일 며느리 없이 아들이 시댁에 있으면 어른들이 뭐라고 생각하시겠냐고 하며 저의 제안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해 버렸습니다. 명절에 며느리는 시댁에서 차례를 지내는 것으로 자기는 어려서부터 보고 자랐고 그것이 우리나라 전통이고 현실이라고 하더니 결혼한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와 같은 생각이라고 하더라고요. 남친에게 솔직히 말했습니다. 나는 얼굴도 모르는 분을 차례 지내기 위해서 명절에 우리 할아버지께 음식 차려서 인사드리는 것을 못하게 되는 것은 싫다. 내가 시댁 차례 지낼 때 절을 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꼭 있어야 하냐. 그럼 나는 평생 명절마다 우리 할아버지 차례도 못 지내고 시댁 조상님들 차례를 지내야 하는 것이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문제로 얘기를 하다가 서로 감정 상하고 했지만 좀처럼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혼 후에 시댁에 방문하는 횟수를 딱히 정해두고 싶지 않았어요. 명절이나 생신, 어버이날 같은 때는 좋은 마음으로 시댁에 찾아가는 것은 좋죠. 하지만 그 외에 주기적으로 한 달에 몇 번 또는 1년에 몇 번 이런 식으로 횟수가 정해져 있다면 많이 부담스러울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을 찾아뵙는 것은 좋은 마음으로 찾아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해진 룰에 의해 그 횟수를 꼭 채워야 하는 의무감으로 어른들을 찾아뵙는다면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나누다가 남친은 최소 한 달에 한 번은 부모님을 찾아뵈야 할 것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렇게 가고 싶으면 남친 혼자 가면 되지 않겠냐고 했더니 자기 혼자 가면 부모님이 뭐라고 생각하시겠냐고 하더라고요. 남친 어머니께서도 결혼 후에 한 달에 2번을 오라고 하셨다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게 되더라고요. 거기다 더 스트레스 받는 것은 저희가 바빠서 한 달에 2번 못 가면 시부모님이 저희 신혼집으로 오신다고 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남친이 저희 집에 자라길 바라지 않습니다. 강요로 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처가에 찾아가는 횟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저희 집은 제가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후에 돈 관리도 각자 월급 각자 관리하기로 했는데 저는 남친이 자기 돈으로 시댁에 얼마를 들이든 선물을 사드리든 여행을 보내드리든 아무 상관 안 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돈 문제에 있어서는 남친도 제 월급에 대해서는 전혀 터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 생활비와 저축할 돈 각출하기로 하는 것에 있어서는 전혀 의견 충돌이 없었습니다. 이런 점으로 따져봤을 때 나는 개인적이고 남친은 그렇지 않아서 서로 의견이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도 않았어요. 남친은 자기도 처가에 자주 갈 테니 저도 시댁에 잘하길 바란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 것인데, 저는 제 남편이 꼭 저희 집에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희 엄마와 할머니한테는 내가 잘하면 되는 것이고, 그냥 내 아빠 역할까지 해주셨던 할아버지를 명절에 내가 음식 차려서 차례 지내드리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남친이랑 최근까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가 또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매번 하던 패턴대로 대화가 이어져 나갔죠. 남친은 제가 시댁에 대한 마음가짐 빼고는 성격도 활발하고 요리도 잘하고 자기에게 잘해줘서 좋다고 하더니,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하자면 우리나라 여자들은 명절에 당연히 시댁을 가고 시댁에 희생을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우리나라 상식이라고 하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저는 사랑하는 남편에게 희생할 수는 있어도 시부모님과 시댁 식구들에게 희생할 생각은 전혀 없거든요. 저도 남친이 너무 좋은데 이제는 어쩔 수 없겠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런 상식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부 가지고 있는 것이 확실하냐? 그건 남자가 집 마련해서 결혼했을 때 통하는 상식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세상이 많이 바뀐 것은 모르고 남자 쪽에서 꼭 집을 해오던 부모님 세대에나 있었던 일을 현재의 상식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직업이 같으니 남친도 마찬가지지만, 나 정말 민원인들 상대할 때는 많이 힘들고 박봉이기는 하지만 안정된 직장 다니고 있고 결혼 못해서 안달난 사람도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나는 오빠에게 희생이나 양보를 바란 적 없지 않냐고. 그냥 각자 집에 잘하자 이건데, 이런 것마저도 안 통하면 내 인생 바쳐서 시댁 식구들에게 충성해야 할 것 같아서 결혼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양가의 도움받은 것도 없이 결혼하려는 마당에 나도 내 조상이 있고 나도 내 할아버지 차례 지내고 싶고, 같은 돈을 버는데 명절에 내 할아버지 못 모시고 시댁 차례를 지내야 한다면 이건 정말 가부장적 시대에도 없었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빠가 말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 어느 시대에도 없던 상식이고 그냥 착각일 뿐이라고 말하면서 확실히 말하는데, 이제는 오빠가 내 의견을 받아준다고 해도 오빠에게 너무 실망해서 우리 결혼 못할 것 같다고 말했네요. 꼭 그래야겠냐고 묻길래 그렇다고 했더니 알았다고 먼저 일어나더니, 남친은 며칠 동안 저에게 전화와 문자로 다시 생각해달라, 너의 의견을 받아들이겠다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말했고요. 이젠 남친도 저에게 거의 연락하지 않고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비혼주의는 아니어서 어차피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될 것이라서 여러분께 묻는데요. 제가 남친에게 잘못된 논리로 말한 것이 있나요? 다른 남친을 만나게 되더라도 제 생각을 바꿀 마음은 전혀 없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 저 혼자만의 생각으로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궁금해서 많은 분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댓글 부탁드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자인 제가 봐도 쓰니님 생각 틀린 것 하나 없고 논리정연한 분이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의 많은 댓글이 필요한 사연 같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